네, 우리 박양우 대표님 용인에 처음 오셨죠? 처음 온 곳은 아니고요. 아, 네. 저기 저 포은홀 네, 여기 네. 와서 공연도 제가 많이 보고요. 했는데 사실 잘은 모르지요. 그래도. 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좋은 특강 또 그리고 우리 용인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의 또 한 사람으로서 우리 박양우 전 장관님과 이렇게 한 자리 한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지금 뭐 문체부에 계셨을 때 문화 정책의 뭐 산 증인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또 현장 행보도 굉장히 많이 하신 장관님으로 이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이임 후에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님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사실 저는 공직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이따가 또 대학 교수 생활 한 13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관 2년 하고 또 대학으로 돌아갔다가 지금은 또 광주로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이론도 중요한 것이고 또 정책 현장도 중요한 것이고 지금처럼 또 문화예술 현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연구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실행하는 것이니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에 저희 시장님하고 여기 오늘 계신 분들 한번 초대해 주시는 거는 어떠신지요?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시면. 네, 제가 여기 계신 분들과 시장님을 모시고 꼭 광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중에도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재직 중에 코로나가 그죠? 예, 19년에 20년에 예,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주제로는 좀 무거운 얘기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문화, 예술, 뭐 관광, 체육에 피해가 엄청나게 사실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이전으로는 이제 온전히 돌아갈 수 없을 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공감하는 바이고요. 아까 특강 중에 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문화 정책, 문화를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장관님께서.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디지털 온라인화가 가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장관으로 있을 때 우리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도 제가 대통령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술만 이렇게 간과해서는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른바 문화 뉴딜. 근데 저는 문화의 뉴딜이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아요. 마치 꼭 건설공사 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문화의 새로운 이 정책을 우리가 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또 위드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패턴이 굉장히 변할 것이에요. 다중화가 이제 개인화가 될 것이고 비대면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 정책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힘을 쏟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보건복지부만이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문화가 예술이 국민들의 모든 것 마음을 치료해주는 알파요 오메가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정책이 이제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기술 문제, 기술도 함께 융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문화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가슴에 와 닿는데요. 우리 용인 지역에도 그 코로나19로 지역 예술계에도 이제 혹독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뭐 지역 예술제나 또 뭐 여러 가지 경연대회, 마을 단위의 공연 등이 많이 취소가 되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술인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가 조금 문화 활동은 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용인에는 어떤 일이 진행이 됐는지요? 네, 먼저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용인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시자 현재는 이제 강주 비엔날레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우리 박양우 대표님과 오늘 줌으로 함께 이렇게 해주신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감사의를 드립니다. 우리 용인시의 오랜 수건이었던 특례시가 이제 우리가 내년도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례시 실현을 이제 동력 삼아서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고요. 또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감동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시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발전을 위한 과정이 어찌 보면 용인시 발전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것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제가 이제 문화예술인으로서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발코니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또 예술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은 또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정책 사업이 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또 지역 예술인들은 많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많은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꼭 참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더 일상의 중요성을 정말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의 중요성도 더불어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개인적인 삶의 뭐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워라벨이라든지 욜로라든지 다양한 그런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말씀 주셨지만 사람이 답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서 지역 문화가 공존하는데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용인이 이제 문화의 발전 도시로 가려면 어떤 상황을 가장 고려해야 될지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문화 정책하면은 보통 세 가지를 목적을 들거든요. 하나는 수준을 높여주는 것. 두 번째는 많은 주민들, 사람들이 그걸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문화 복지하고 관련이 될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문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런 것이 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용인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문화복지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역시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문화를 통해서라고 했는데 이 문화를 뭘로 할 것인가? 단순히 우리가 공연이나 미술만 가지고 올 것인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의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교도 있죠. 심지어는 우리 국어, 그 다음에 뭐 문화유산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문화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들 중에서 특히 용인에서 강점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공연이나 예술이나 전시, 순수한 의미의 기초적인 예술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용인에서 특장점이 있는 문화예술 영역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참여시키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인만의 특장점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특강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독보적인 오직 용인에만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뭐 요즘에는 문화가 단지 예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 뭐 로컬, 관광 굉장히 많은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문화도 이런 형태로 같이 거버넌스 협치 방향으로 가면 정말 더 많은 용인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용인시도 지금
많은 변화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일자로 특례시 승격, 그 이후에도 또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서부에는 또 플랫폼 시티가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용인시의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 용인시만의 문화 정책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시장님께서 변화의 그런 속에 있는 용인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면 아마 제일 바쁜 데가 우리 용인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형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인시가 경제 자족 도시의 동력이 될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적 자족 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 도시, 또 사람 중심의 도시 기반 확충, 또 배움과 문화의 향연 등 5가지 부분에 대한 전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를 속속 확충을 할 것이고요. 아까 이제 생활 SOC를 아주 속속 확충을 시켜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성북동의 어린이 도서관, 또 청소년 도서관 안공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에는 이제 보정 동백 종합복지회관이 또 개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어서 시민이 일상에서 다채로운 생활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방면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3월 달에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1 용인 시민 정책 제안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협치와 공론을 거쳐서 경전철 역사 및 그 주변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 문화 예술 존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고유의 특성과 거버넌스를 조성하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네, 경전철 그 밑에 벽화도 그리고 또 경전철 밑에 생활 기반 시설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문화예술인으로서 한 2년 정도 경전철 살리겠다고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용인에만 있는 거잖아요. 경전철은 물론 타 지자체에도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물론 뭐 아픈 손가락이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경전철이 돌고 있는 한 그것도 우리만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도 좋겠다. 거기에 문화를 입히면 얼마든지 용인의 랜드마크, 용인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이제 생활문화시설 확충도 이렇게 하셨고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문화를 즐기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문화를 즐기려면 인프라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연장, 뭐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 이렇게 골고루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용인의 첫 이미지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인프라가 용인에 갖춰졌다고 이렇게 느끼시는지요. 정확하게는 아마 잘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드린 저기는 없지만 그냥 용인 하면 문화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 뭐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용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몇 번 이렇게 다녀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도시 같으면은 예컨대 우리 역이 있으면 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대강 이렇게 그 도시의 분위기를 아는데 용인은 꽤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도시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첨언하자면 제 답변하기 전에 저는 우리 시장님한테 사실 용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계획이 됐던 도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역시 그 도시를 보려면 아까 경관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도시를 이렇게 계획해서 잘 가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도시 보면 다 도심에 막 아파트들 들어서고 있고 모텔들 막 있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도시 건축 조례가 되든 도시계획에 관한 것들을 좀 정비를 해서 이제는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사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수적으로 또는 보완적으로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 도시 곳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 광주 비엔날레에서 광주 폴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폴리. 꽤 오랫동안 좀 해왔어요. 도심 곳곳에 아주 작은 건축물, 조각물들이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각 지역에서 그걸 보러 굉장히 많이 와요. 외국에서도 오고. 저는 바르셀로나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는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의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서 또 예술품이 있어서 좋아하는데, 저는 용인에도 여러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용인에도 여러 가지 저는 문화예술 시설이 있다고 봐요. 뭐 용인 포원 아트홀, 백남준 아트센터, 호암미술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자체가 무조건 적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시설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기 도립이 되든 사립이 되든 이것들과 잘 협업을 해서 다 용인의 것으로 저는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인 주민들이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협업하느냐,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도 그걸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외국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외국은 오랜 도시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동이 심하니까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시설만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요새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도 또 여러 문화체육시설들을 갖추잖아요. 그건 그대로 하는 거고, 또 그 시설들을 못 갖추는 아파트나 그 지역에는 좀 작은 사랑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또 이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쓸 수 있도록 좀 이런 것에, 작은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역의 인프라 얘기하면은 이제 예술인들은 항상 작다, 없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듯이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발하는 것도 우리 인프라 구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 생활예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인프라를 뭐 큰 공연장 이런 거보다 정말 이제 생활 속에 스며드는 그런 저기를 한다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용인은요, 지금 영월 다음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그리고 호암미술관 등 수많은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박물관은 용인시 박물관이 이제 유일하게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특례시 출범도 앞두고 있고 110만 인구에 걸맞는 이런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담아내는 이런 문화 인프라 계획을 우리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용인에는 아주 정말 소규모 갤러리도 많고 박물관도 많고 또 뭐 역사적인 유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다듬어서 경기도와 또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도시가 이제 사실은 난개발로부터 출발해서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마을 단위의 부분적인 어떤 문화 예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세 번째 정도,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 문화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또 네 번째로 많은 공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하고 네트워크화 시키면 뭐 좋은 우리가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프라를 이제 더 개발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원에도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 1인당 4.2제곱미터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좀 부족한 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110만 인구 수준에 걸맞는 그런 인구 인프라, 문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연과 조로운 발전을 위해서 2025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공원 조성, 또 우리 천혜에 또 기흥호수도 있고 이동호수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호수들에 대한 순환 산책로 개선, 수질 관리, 또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사실은 산지가 아직은 용인에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200만 평 정도를 지주들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지주들이 사실은 세금만 계속 내고 산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어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도시민들이 산책로도 만들어주고 간단한 쉼터 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그것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이건 다 지주들과도 협의가 완료되어서 일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녹색 쉼터가 살아있는 그런 공원 그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뒤에 시민들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질문씩만 드리고 시민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용인만의 브랜드, 도시의 브랜드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용인이 벤치마킹을 할 만한 그런 도시 브랜드 아니면 타 사례가 조금 있는지 해외 사례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용인이 브랜드 구축하는데 가장 활용하면 좋을 그런 컨텐츠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장관님께서 재직 중에 또 게임 산업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게임이 또 많이 진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인도 용인만의 이런 브랜드를 갖는 게임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도시가 있는지. 네. 글쎄요, 뭐 게임은 또 만드셔도 좋고 안 만드셔도 좋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이제 게임 얘기했던 거는 제가 문화산업 또 담당하는 국장도 했었기 때문에 게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화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판교 같은 경우는 게임의 메카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 어느 도시가 예컨대 영화하면은 부산 아닙니까? 부산 국제영화제. 또 미술 시각예술하면 광주 비엔날레, 광주. 만화, 부천. 이제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그 어느 문화 산업 분야에 있어서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그런 어떤 특정한 도시 이미지를 갖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특히 또 경제 측면에서 얘기했던 거고. 글쎄요. 용인이 벤치마킹 할 만한 것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도시화가 되고 그것도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어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수도권의 인구의 반 이상 되는 나라. 그리고 또 이 도시들이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는 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벤치마킹할 것은 없고 오히려 새로 만들어가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 근데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라도 용인이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이제 나중에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용인을 벤치마킹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도시계획 같은 거 할 때 정말
이제는 그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런 공연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랜드마크가 돼도 좋고, 아니면은 작은 문화예술 작품들이라도 요소 있으면 좋겠다. 또 공원을 하나 만들더라도 단순히 그냥 흔히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예컨대 바르셀로나에 이제 요 구엘 공원 같은 경우 보면은 가우디의 작품들이 아예 그냥 그걸 다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특색 있는 예술적인 공원을 만들면 지역 주민들도 엄청나게 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힘을 얻지만, 아마 외래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할 정도의 그런 용인이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한 가지 예입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제발 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우리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용인은 역사 문화가 이제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잘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유물이나 유적으로 이렇게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거보다도 시민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재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인의 이런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렇게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용인시가 사실은 이제 참 고유한 놀이문화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백안면의 백중놀이, 또 이동읍의 동해놀이, 또 기흥 둘의 싸움놀이, 또 상현동의 독바위 줄다리기. 이게 이제 과거부터 계속 뭐 코로나19만 아니면 금년에도 다 한 번씩 했을 텐데요. 이런 놀이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계속 뿌리 깊게 발전시키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발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용인하면 몽골군을 이긴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려시대 몽골 2차 침입 때 몽골군 사령관 실리타예를 사살한 곳으로 우리 용인이 정말 대단한 고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관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지금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정말 우리 용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어떤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은 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서리 고려백자 묘지는 정말 우리 학술적 가치가 엄청 높고 어찌 보면 이천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정말 유명한데 뿌리가 더 깊은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잘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은희성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천주교 김대건 신부가 최초로 사모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지자 숨어서 이렇게 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셔서 미리네 성지로 가는데 거기가 하나의 그 운구를 한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례길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더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힐링 둘레길로 지금 환경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돼야 될 여러 가지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용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안들 이것을 잘 엮으면 많은 우리
다른 지역에 사는 시민들도 오시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뒤에 지금 50분이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문화에 관심이 지대하신 분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질문하실 우리 시민 여러분 계시면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이소연 시민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용인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소연이라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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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진짜 문화로운 그런 네, 문화 안녕하세요, 도시가 지사님. 나아가야 할 예. 방향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네. 사람 중심 아, 용인의 미래를 좀 기대하게 되는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잘 같습니다. 예, 방해 들리시나요? 말 괜찮나요? 예, 말씀이 지금 겹쳐서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분은 음소거가 지금 돼 있지요. 우리 이소연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네, 네. 이소연님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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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람 중심 용인의 미래를 좀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용인은 진짜 다 좋은데 편하게 쉬면서 아이들이랑 뭔가 자연도 즐기고 뭔가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녹색 공간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좀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음이 조금 이렇게 겹쳐서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힐링할 수 있는 녹색 공간을 어떻게 좀 마련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우리 사실은 우리 용인이 임야가 참 많아요. 그래서 녹색 공간은 많은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임야하고 정말 공원하고를 조금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평명공원 이렇게 누구나 접근해서 쉽게 대화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수지나 기흥에는 마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정비를 해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소하천이 중요한 하천이 이제 탄천과 경안천이 있는데요. 그 하천을 따르는 어떤 수변공원 이런 것들을 더 좀 확장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탄천의 경우는 고수부지가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주고 또 편의시설도 좀 강화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경안천은 고수부지가 꽤 넓기 때문에 습지도 만들어주고 도시숲도 만들어주고 또 꽃단지도 만들어주고 갈대숲도 만들어주고 이게 또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경안천 중심으로 한 평명공원 이것들을 아주 정말 대폭 이렇게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 것을 시민 제안이 많은데 우선 거기도 공원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공공시설을 하나 같이 함께하는 그런 아주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여러 가지 편의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좀 만들어 줄까 해요. 그래서 그것이 특히 이제 처인구에는 그런 공원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작업이 곧 시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색적인 것이 우리 호수가 많잖아요, 우리 용인에. 그래서 기흥호수는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거기가 이제 호수공원을 만들도록, 시민공원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지금 한참 코스모스 꽃단지가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활착되면 상당히 좋은 공간이 될 텐데요. 또 보면은 또 유채꽃을 뿌려주고, 거기에 또 둘레길은 금년 안에 그것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둘레길도 완성을 시켜주고, 또 우리 처인 쪽에 보면 이동 저수지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제일 큰 호수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둘레길은 금년도부터 이제 용역에 들어가서 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는 체계까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둘레길 중심의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가족 단위로 나오셔서 같이 대화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것이 사실은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소연님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우리 장 대표님께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양호 대표님께 질문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예, 우리 김장환, 네, 우리 김장환, 네, 저기님이 한번 네 질문을 간략하게 우리 박양호 대표님께 해주시면 예 조금 짧게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예 해제해 주시고요. 네, 마이크 해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질문. 네. 나오는 김장환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용인시가 문화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는데 굉장히 큰 바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게 들립니다. 조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용인시가 지금 현재 많은 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그 SA 클러스터 이렇게 그 반도체 산업 앞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시티도 들어오게 되는 뭐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그 변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용인시가 지향하는 이 문화도시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첨단 산업과 문화도시가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문화도시와 첨단 산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그걸 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 때문에 저희가 잘 못 들었는데요. 이 용인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하면 되나 그런 말씀이셨나요? 마스크를 벗고 예, 맞나요? 네, 맞습니까? 네. 네. 답변을 네. 전혀 제가 알아듣질 못했어요. 네. 마스크를 좀 벗고 정돈을 정리 한마디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네. 그 질문만 딱 이렇게 엑기스로 한번 해주시면 네. 마스크 벗고 네, 마스크 벗고 질문 해주시면 엑기스로 예, 우리 네. 네, 이 용인시가 이 첨단 산업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첨단 산업과 문화도시를 어떻게 연계시키고 접목시켜서 그렇게 이것을 진짜 어떤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 산업과 네, 우리 문화를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산업단지가 급속하게 지금 발전되고 그 속에서 이제 산업의 발전과
또 문화적인 어떤 그 윤택감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 이걸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뭐 정확하게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계략적으로 시장님이 정리해 주신 그것을 놓고 본다면 결국 이제 두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투트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삶의 질과 이른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적인 그것을 어떻게 이제 결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뭐 반도체에 뭘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또 삶의 질을 그것과는 별개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저는 그것이 클러스터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보통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나 시설들을 통해서 주로 하지만 혹시 그 외에 우리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런 이제 매체들, 사실 문화라는 게 문화예술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정말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삶의 질도 유지하지만 정말 또 지금 반도체 무슨 클러스터를 한다고 그랬지만 그 속에서 문화적인 이런 소스를 가지고 하나의 그거를 그냥 단순히 기술 반도체만이 아니고 문화와 접목시켜주는 그런 또 이 문화 산업의 시설들을 거기다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또 반도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잘 융합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저는 시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단순히 반도체만이 아니고 실제로 문화 산업은 반도체하고 연관되는 게 많으니까 또 그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그 유치시키는 그런 노력도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답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현실적인 거니까요. 우선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에는 아마 충분한 문화시설을 갖추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폐수가 나올 때 한 20도 정도의 물이 나와요. 그럼 저는 제안을 한 것이 거기에 아주 우리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식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는데, 그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잘 활용하면 우리 문화 쪽에 또는 뭐 우리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같이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좀 잘 윈윈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언론적인 건 우리 교수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을 더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양호 대표님과 백군기 용인 시장님을 모시고 용인의 문화에 대한 미래, 그리고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90분 동안 저희가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문화의 얘기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박양호 대표님 한 번 더 모시고 네, 또 이야기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수고해 주신 백군기 용인시장님 그리고 박양호 대표님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